안녕하세요. 온고잉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한국 신조어 문화와 이해인데요. 요즘 한국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들, 그러니까 신조어에 대한 거예요. 뭐 SNS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했던 표현들 있잖아요. 왜 생겨났는지, 또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좀 더 깊이 얘기 나눠보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어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신조어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들의 어떤 소통 방식이나 생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자료 같아요. 다만 이런 말들은 보통 친구들끼리 편하게 쓸 때, 그러니까 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쓴다는 거, 그거는 기억하고 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볼까요? 아싸랑 인싸. 이게 뭐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줄임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냥 혼자 노는 사람 아니면 뭐 같이 잘 어울리는 사람 뭐 이런 단순한 뜻 이상이 있나요? 네, 이 두 단어가 단순히 성향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이 어떤 관계 맺기나 소속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요. 뭐랄까, 인싸가 되는 걸 좋게 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부러 아싸를 자처하면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난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아, 그냥 성격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뭐 개인의 선택 이런 걸 반영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다음은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 이거는 그냥 말을 너무 많이 줄인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음, 물론 효율성 때문에 줄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줄임말이 그들만의 어떤 유대감,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잘 모르는 사람은 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지적해요. 아, 약간 자기들끼리 통하는 암호처럼요. 네, 그렇죠. 빨리빨리 재미있게 소통하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끼리는 통한다. 이런 느낌도 주는 거죠. 재밌네요. 그럼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이건 딱 들어도 뭔가 좀 긍정적인 느낌인데요. 맞아요. 너무 힘들고 경쟁적인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뭐랄까 정신적인 안정이나 좀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태도로 설명을 해요. 이게 현대사회의 복잡함 속에서 나온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다. 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 그냥 뭐 게으르거나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약간 의식적으로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선택의 느낌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최신 신조어로 넘어가 볼까요?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 아, 이거 재밌는데요. 이건 어떤 맥락이죠? 스불제는 자기가 뭔가 잘못하거나 선택을 잘못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좀 유머러스하게 인정하는 태도로 보여준대요. 너무 막 자책하고 그러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저질렀네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요. 아하,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좀 뭐랄까 가볍게 넘기는 그런 분위기랑 연결되는군요. 네, 맞아요. 젊은 세대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킹받네는요. 이게 열받네 앞에 킹을 붙인 거라 강조하는 건 알겠는데 킹 같은 영어 단어를 접도사처럼 써서 감정을 확 키우는 그런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단순히 강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외국어를 쓰면서 표현을 좀 새롭게 하거나 유머를 더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특히 뭐 인터넷 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막 퍼져나간 경우라고 보고요. 어, 온라인 문화랑 관련이 깊군요. 네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닭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이건 진짜 웃기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것도 재밌죠. 이 닭모치 같은 표현이 단순히 치킨을 좋아한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소비 문화나 팬덤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약간 무조건 옳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논쟁 없이 그냥 쉽게 공감대를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치킨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SNS 같은 데서 그냥 가볍게 맞아 하면서 재미를 유발하는 그런 소통 방식이라고 분석하죠. 네, 들어보니까 이런 신조어들이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 빨리 퍼지고 또 그만큼 빨리 사라지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신조어가 엄청 빨리 생겼다가 또 금방 없어지는 그 주기가 짧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분석하고요. 또 이런 말들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 있는지 그 시대상을 좀 알 수 있다고도 보고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좀 비공식적이고 유행 타는 말이니까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서 써야겠죠. 네, 오늘 한국 신조어에 대한 그냥 단어 뜻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나 문화 같은 것까지 좀 깊게 본 것 같네요. 아싸 인싸부터 뭐 별다줄, 복세편살, 스불제, 킹받네, 당모치까지 진짜 재밌는 표현 많았어요. 네, 이런 배경을 좀 알고 나면 뭐 한국 드라마나 예능 볼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신조어들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한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때와 장소에 안 맞게 쓰면 좀 어색하거나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나 격식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아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해요.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언어라는 게 참 계속 변하고 또 그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건 이런 언어 변화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읽어내려는 노력 그 자체일 겁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조어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의미가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다룬 신조어 말고도 한국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운 표현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신조어들처럼 여러분이 쓰는 언어에도 혹시 새롭게 생겨나서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